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8일. 또 풀렸네. 아이, 참. 씨, 정한영이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게 조금 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하게 깔끔하게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직은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제 스스로는 이제 다행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옥션원 통해 가지고 이제 경매 이야기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그 새벽에 원래 목표는 5시 정도쯤에 창을 열고 라이브 창을 열고 적어도 이제 7시 전에 이제 웬만한 건 다 녹음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아직은 지금 이제 매일 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늦게 일어났죠. 너무 늦게 일어나서 그래도 늦게 일어났다고 안 하면 또 이게 또 반복되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간에 진행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또 빨리 마치고 또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것저것 또 하루 준비해야 될 게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면 내용이 조금 부실하죠. 뭐 그거야 뭐 이제 차차로 나아지겠죠. 자, 제가 오피스텔을 많이 여러분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아서 종부세를 내고 계신다. 아니면 일가구 다주택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그러니까 종부세는 낼 정도 돼야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 조만간에 마누라, 아내, 배우자가 나를 쫓아낼 가능성이 있다거나, 내 노후에, 저처럼, 뭐, 술, 담배 못 끊으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거나, 예, 나름대로 뭐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또 아직 좀 집 사기가 어렵다라든지, 예. 그럴 때 자꾸 그 아파트만 보고 계신데 분명히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는 이제 바뀔 겁니다. 이게 법이 아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그거예요. 국진당보다 나은 정책을 폈어야죠. 국진당하고 똑같이 노니까 본인들은 국진당보다 잘하면 욕을 안 먹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런데 같이 놀면 같아져요. 지금도 보면 민주당 쪽에서 일부 사람들은 마치 내년 총선에 다 이긴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개판을 치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당으로 올 거다. 그럴 리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이준석 씨가 또 뭐 신당을 만들려고 하고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요. 싫어도 찍어주는 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민주당을 못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민주당을 찍어주는 입장이긴 한데, 참,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바뀝니다. 바뀌는데 너무 여러분들하고 좀 상관없는 일에 빠져서 뭐 아파트 값 떨어지면 산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와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싸게 공급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가 좀 제대로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이야기 할게요. 오늘 경매 뭐 또 쭉 얘기해봤자 뭐 사실 또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경매 나와 있으니까. 예, 2억 6천짜리가 3억 3,500에 매각이 됐다가 미납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이건 뻔한 일이죠. 권리 분석 잘못하고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유찰이 되니까 아, 인천 리더스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대부업이죠. 대부업에서 사채죠. 지금 현재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고 대항력이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
황성자 2021년 전입일자 임차인 이혜선. 예. 이게 그 이제 주택보증공사에서 들어온 부분인데 임차보증금 합계가 7억 1,800이에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예, 이제 다 이거는 뭐 필요 없고요. 예. 1억 9,800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임차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중복해서 이제 저기 된 부분이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강제경매, 그죠? 예, 전입일, 예, 등기부등본을 보고 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2억 245만 900원, 아니 9천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리더스 캐피탈에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700만 원에 매각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순위 예, 임차보증금을 떠안고 인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억 6천에서 실질적으로 2억 원대에 매수하는 거죠. 예, 매수하는 거고 취등록세 이거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과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전세권이나 뭐나 대항력 있는 거 인수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는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세무서에서. 예, 그런데 요즘은 세금이 없어가지고 아주 악랄하게 음, 다 확인합니다. 오피스텔 이야기를 좀 간단히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이제 슬럼 가능성이에요. 이게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 문제점이 우리 아파트하고 달리 한 번 슬럼 되면 오피스텔은 회복이 안 됩니다. 예, 회복이 안 되는데 지속성이 좀 있는가? 적어도 한 20년, 30년간 안정적으로 임대 수입이나 아니면 건물 유지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곳이면 지금 가성비는 제일 좋습니다. 오피스텔이. 그런데 이제 그걸 고르는 기준 중에 최근에 분양되는 물건들은 좀 기피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분양가 자체가 예,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양가 자체가 높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이런 이야기는 진짜 예, 아마 저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들 그 나이 먹어서 결혼하려면 학력 좋고 그러니까 이게 조건 좋은 여자나 남자를 만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 이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고르다 고르다 삼배석자 고른다고 너무 고르면 제대로 못 고른다. 딱 내가 느낌 왔을 때 딱 낚아채야죠. 예. 특히 연애가 그런데 그 연애에 제가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예요. 아주 성공한 케이스인데. 반대로 이제 집사람은 이제 세상은 평등하지 않으니까 예, 집사람은 실패한 사례고. 근데 이렇게 봐도 대부분 여자분들은 다음 생에는 저 인간하고 안 산다라고 해요. 남편하고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뭐 바람을 폈든 어떻게 했든 나중에 거의 나이 먹어서는 뭐냐면 예, 내 마누라하고 다시 산다라고 하고 예, 여자들은 안 산다 하고 다시는 예,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부동산에 대해서 그 내공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교과서에도 없고 예, 시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일단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다면 제가 이거 10년 전부터 떠들었던 얘기들이니까 예, 정한영의 이야기가 흘러 가서 한 바퀴 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결혼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고- 그러니까 조건이 좋으면 그 상대방이 놔주질 않아요. 그죠? 경쟁이 심해요. 먼저 채가죠. 그죠? 예쁜 여자들 먼저 채가서 안 보여주죠. 예, 자기가 감춰놓죠. 예. 여자들도 괜찮은 남자가 능력 있고 괜찮은 남자 있으면 예, 잘하죠. 예, 잘해서 감시하죠. 예. 이놈의 새끼가 딴데 눈을 파나 안 파나 해서 철저하게 예, 지키죠.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부터 팔려요. 예. 그런데 그때는 가격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게 제일 비싸게 팔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비싸게 팔리는 거는 맨 마지막에 팔리는 물건이에요. 맨 마지막에 제일 비싸게 팔리기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더 거기서 살 게 없기 때문에 정점의 가격에 맨 나중에 비싸게 팔려요. 이게. 예? 이 시간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도 뭐냐면 제일 좋은 데부터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세종시예요. 제일 좋은 데가 개발이 돼서 분양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값이 아직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분양가니 뭐니 땅값이 뭐니 조금 더 싸겠죠. 싼데 그 다음에 짓는 거는 중심지에서 점점 벗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늦게 지니까 금융비용도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에 이제 형성된 게 있다 보니 그 시너지도 있고 얘네들은 이제 가장 큰 건 금융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비용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만약 개발이 이제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중단됐으면 끝이면 많은 거지만 자 우리 결혼도 봅시다. 나이를 먹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점점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포부, 희망, 가능성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기대하고 가치 평가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30이 됐어. 그러면 30 정도, 30살 정도 됐으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 건가? 예.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들 모습, 심지어는 40살이 되면 뭐까지 봐요? 건강을 본다고요. 그죠? 50, 60 되면 진짜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우리가 그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점점 이게 폭이 좁아져요. 그런데 대상지도 좁아져요. 대상자도. 왜? 괜찮은 사람들은 다 결혼을 했으니까. 자, 부동산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제일 나중에 팔리는 게 제일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싸게 먼저 팔려요. 이게. 예?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리고 그 사이를 메워주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하고 금융비용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그거는 인간들이 계산하는 돈놀이가 수치가 안 맞아요. 정확하게 안 맞기 때문에 윤달처럼 더해줘야 돼요. 계산을. 돈의 가치를 좀 떨어뜨려주고 그죠? 새로 돈을 발행해줘야 되고 이래야만이 이 구조가 맞는 거예요. 윤달하고 비슷한 거예요. 윤달하고 정확하게 안 떨어져요. 왜? 수수료를 떼는 놈들이 있잖아요. 세금을 떼는 놈들이 있고 또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어제 돈을 5만 원짜리를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아씨 속상했는데 예, 준 사람은 행복했겠죠. 요즘 현금이 참 귀한데.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을 선택하실 때 뭘 봐야 되냐면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2000년도 월드컵의 전후 예, 그때 분양됐었던 오피스텔 물건들이 거의 사실은 경쟁력이 제일 좋아요. 광역시급에서는 이게.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이제 나머지 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있겠는데, 우리가 1인 가구도 많아지지만 생활 주거 형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지금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제일 좋고 장기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세금 제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바뀐다고 믿고 있다가 예. 그런데 하여튼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금은. 예, 바뀔 수밖에 없는데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오피스텔을 적극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첫 주택을 너무 그 분양이나 뭐나 아파트를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 젊은 층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사가지고 그 다음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월세 놓으면 돼요. 내가 여기 월세 놓고 그죠? 여기 월세 받아가지고 예? 내가 다른 데 월세 들어갈 때 사용하면 돼요. 내가 해외에 뭐 유학 간다. 그럼 여기 월세 받아서 내 유학 자금에 보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누가 말해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유일하게 그래도 임대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오피스텔밖에 없다. 물론 이제 세금 문제나 뭐나 이런 것들은 또 고려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언제 걸 사야 되냐면 2010년도 적어도 이전 걸 사셔야 돼요. 2010년도 이후에는 상업지역에 괜찮은 땅에 오피스텔들은 다 들어섰어요. 이미 다 들어섰고 B급,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수익성이 없었는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뭐 땅을 놀릴 수도 없고, 예, 수익성이 조금 좋아져서 졌던 오피스텔들, 2010년도 이후에 지은 오피스텔들은 분양가라든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대충 지금 무슨 오피스텔 이야기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를 드렸고, 거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오피스텔의 규모예요. 오피스텔 규모가 너무 작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이제 관리가 안 돼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나아진 게, 옛날에는 이제 그런 법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오피스텔도 우리가 어 뭐죠?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맞춰야 되잖아요.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뭐 소방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주택관리사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 예전보다는 좋아졌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예, 오피스텔은 일단 무조건 교통이 편해야 되죠. 예, 오피스텔 입지 조건은 물론 뭐 다들 교통 편한 데 들어가 있어요. 오피스텔이. 예, 그래서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주거 환경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모든 걸 다 얻어요? 그죠? 예? 아니 뭔가를 잘하면 뭔가를 못 해요. 사람들이. 예, 다 그런 똑같은 거지. 저는 제가 이 얘기 뭐 하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20살 때 남자애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얼굴 예쁘면 마음씨도 예쁘고, 그죠? 살림도 잘할 줄 알았어요. 얼굴 예쁜 여자들은 확실히, 예, 자기가 꽂히기 때문에 주변을 잘 안 꾸며요. 예, 청소? 이런 거? 예, 싫어해요. 얼굴 예쁜 여자들은. 그리고 얼굴 예쁜 여자들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덜 씻어. 예, 솔직히 덜 씻어요. 덜 해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예, 저도 착각했지. 근데 뭐 그때는 그게 좋아서 결혼한 거고, 이런 얘기 했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 성격만 본 거예요. 제 성격하고 대화한 것만 보고 나머지는, 예, 자기처럼, 예, 그렇게, 하여튼 예, 제가 더 쓰레기였죠. 예, 자, 경매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대법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 크게 싸게 먹을 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싸게 먹을 일은 없고, 예, 최고 매각가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어차피 제가 이거 지금 유튜브 시청자가 좀 더 많아지고, 예, 채널이 좀 더 활성화되면, 예,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경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냥 억지로 하는 거고. 자, 수원입니다. 땅이 3,468평. 꽤 커 보이죠? 예, 근데 3,400평이면 뭐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에요. 트랙터로 뭐 하루 정도 가르면 돼요. 예, 작은 트랙터로 제가 갈아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답이고, 예, 지분이에요. 예, 임야하고 답이고 지분인데, 뭐, 그죠. 이게 지금 화인산업 주식회사, 예, 39억입니다. 39억 1천만 원이고요. 감정가보다 더 높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전에 35억이었을 때 입찰자가 없었죠. 입찰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39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 차순위가 31억이 들어왔습니다. 31억하고 35억하고.
되게 인제 그 전회 입찰가보다 이렇게 높게 낙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뭐 준비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죠? 우리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광고 효과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죠.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뭐냐면, 남들이 결정을 못 했을 때 내가 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예. 연애하고 비슷해요. 남들이 저 여자한테 접근을 못 하고 있을 때, 다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가서, 야, 먼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예, 먼저 가서 대시할 수 있는 용기. 그럼 이제 그 여자분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것 같은데 얘밖에 나한테 제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의 용지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부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 말고 너 말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을 때 내가 가서 제시를 하는 거죠. 확 끌어당기는 거죠. 예. 뭐 저는 뭐 전형적인 그 성공 케이스인데, 음, 부동산의 대부분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왜 그러냐면 액수가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흥정의 여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경매라는 특성이 내가 가서 밀당을 좀 하고 또 제가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시간을 좀 조율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돈을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리스크 그죠? 그 리스크를 줄이는 리스크라는 게 뭐예요? 경매 정보지만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경매 정보만 보고 입찰하기에는 액수가 큰데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개인이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중개인이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내가 의문점이나 뭐나 이런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좀 결정이 빠를 수 있는데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일방적 이유로 그냥 자료만 보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라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옆에서 바람 잡는 사람도 없고. 예? 왜 바람을 잡는 사람이 없냐면 또 가격을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경매는.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자, 매수자에 대한 가격이 일단 매도자의 가격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그죠? 흥정을 하는 거지만 경매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내가 더 싸게 살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살펴보니까 아, 이거 내가 꼭 가져야겠다라는 이제 욕심이 생기면 가격이 이전 입찰가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살까 봐. 그죠? 아차 싶으니까. 아,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 말이 좀 꼬였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한 물건들은 이런 경우가 안 나와요. 이전 가격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잘 안 나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물건,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그 가격을 내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없는 물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요층이 별로 없는 물건. 39억짜리, 그러니까 35억짜리를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찐 부자들이 많아서 참. 그 부자들 많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부자들 안 많아요, 그렇게. 그 툭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굉장히 부자고 여기 부자들이 뭐 땅 보러 온다. 뭐 부자들이 뭐 오피스텔 이거 저기 뭐야 그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예, 뭐 비싼 거 뭐 이런 부동산 산다. 뭐 특히 이제 청담동 이야기하면서 그딴 소리 많이 하는데 예, 부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기도 하지만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자 한 사람에 예, 먹고 놀고 붙어 있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저희 박수홍 씨처럼 박수홍 씨 하나 연예인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 부장 행사 연예인 행사하는 것처럼 그죠? 아버지가 회장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애들 다 회장님이 만약에 10조 재산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장남, 차남, 딸내미, 마누라 다 10조의 재산가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심지어는 사돈의 사촌, 팔촌까지. 예? 자기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자 행사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물론 예, 그런 저기를 받죠. 예, 성은을 받는데
예. 결정은 그 회장님이잖아요. 그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은 10조지만 이거 가지고 10조인 척 행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많아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그 돈 좀 있는 사람들도 고민이 뭐냐면 나는 있는데 내 가족이나 자식들한테 이게 나누기 엠빵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이게 참 애매하거든. 그래서 입찰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이런 거는 그 저기 뭐야 대출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은행권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선택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 가격보다 더 쓰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야, 이거 뺏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유로 그런 거죠. 아, 요거는 뭐 채권이 이제 53억인데 뭐 이게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뭐 분석해 볼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예. 왜? 우리가 입찰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 가만히 있어. 이게 맞나? 창을 다. 아, 예,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제가 녹음을 한 26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예, 녹음 26분 했으니까 이제 여기 조금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죠. 그 질문이 없죠. 예. 예, 최고 매각가라는 거는 그냥 이제 가격이 원래 땅이 이제 넓었으니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3,000평 정도의 땅이 그 평당 논밭이 화성시 임야인데 100만 원대에 낙찰이 됐어요. 평당 100만 원이. 이게 이제 비싼가 싼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화성시기 때문에 뭐 개발 여지나 뭐나 다른 게 있겠지만 투자성으로는 조금 비싸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제 가격 다 준 것 같아요. 아, 최고 매각가율. 야, 안성시 아파트가 그죠? 15억 5천만 원이 됐어요. 이-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예, 종종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 청구 금액이 25억이야. 뭐 이래 씨. 예? 청구 금액 25억인데 이게 지금 이제 저기네 다. 예, 환장하겠다. 진짜 재밌는 거네요. 요거는 잘라서 2부로 가겠습니다. 2부로. 예. 이런 물건을 이런 물건 보는 게 재밌죠. 예, 재밌는데 이거 뭐 참 이런 걸 딱 봤을 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요건 2부로 예, 2부에서 이제 요 다음에서 지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그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경매 관련된 비법,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제가 그 이제 어제 그 재수 없는 얼굴을 봤는데 씨, 아직 살아 있더라고. 참. 예, 뭐 남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닌데, 예, 아유 인간이 참 지질이죠. 그 이런 거예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공부하겠다라고 경매니 부동산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로 실력 안 늡니다. 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달리기나 수영 연습을 해가지고 제가 올림픽에 나가겠다라고 예, 꿈꾸는 거랑 똑같아요. 열심히 하면 되지.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는 8, 90%까지예요. 그런데 경매나 부동산 시장은 진짜 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열심히가 아니라 그냥 원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능력을 찾아가지고 열심히까지 수반되고 운도 따랐을 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각적으로. 예? 우리 뭐 미술학원 열심히 되면 다 피카소가 되나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피카소 될 만한 애가 미술이라는 것을 접하게 돼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운도 따르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특히 한국 사람들은 쟤도 하는데 뭐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못난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의 알아요. 좀 해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물건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맨 처음에 이런 류의 물건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2부에 할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너무 빤히 보이는 거야, 이게. 상황들이. 작전이 보이는 거죠, 작전이. 예? 우리 가위바위보도 가위바위보 잘 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하면 우리가 확률대로 가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하면 그 사람의 심리를 눈빛을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예, 그런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도 더 잘 짜요. 뭐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내가 그걸 배우면 뭐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요. 변화되잖아요. 계속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변화되고 비슷해 보이지만 과거와 지금은 다르죠. 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는 진짜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저 이제 X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나이 또래들은. 그런데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런 가풍을 흉내내 가지고 나오면 진부하죠. 유치하지.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아니 나도 서태지 아이들처럼 서태지처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요. 서태지 추는 것만큼 추는데 왜 서태지 노래는 뜨고 제 노래는 안 떠요? 저는 운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득권 때문에 안 돼요? 기득권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괴하면서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과거에 돈 벌었던 걸 흉내내고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과거에 돈 벌었던 걸 흉내내고서 왜 나는 그렇게 했는데 돈을 못 벌어요? 이거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저희 도깨비 이야기에 에? 그 혹부리 영감에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써먹는 거예요. 한 번.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비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적용할 때는 뭔가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찾아낸 사람은 그런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었을 때도 수정해서 적응을 해나가는 게 뛰어난 거예요. 그 비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계속 변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열심히 강의 듣고 누가 돈 벌었다는 얘기 듣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 왜 돈을 못 벌어? 여러분들은 카피하는 거예요. 창조한 게 아니라 찾아낸 게 아니라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부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듣고 경매에 응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제 방송을 들은 사람들 중에 지금 조회수를 봤을 때 1000명은 그죠? 1000명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은.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저만 생각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이제 슬슬 눈치를 채는 거지. 저기 돈 버네? 뭐 이러면서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하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들어온 애들은 이거 아니지만 돈이 많아서 앞에 노력을 돈으로 뭉갤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끝물. 저렇게 하니까 돈 버는구나. 나도 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예? 암호화폐에 빠지는 것처럼. 자, 일단 여기서 재밌네요, 이거. 근데 순간 걱정이 되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